그 키치와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키치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키치 작품과 키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음. 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우리나라를 9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가 최정화라는 사람하고 이불이라는 작가예요. 두 작가가 우리나라를 대표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그 미술 잡지 월간미술하고 월간미술하고 그런 데서 월간미술이라든지 뭐 아트라든지 미술세계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작가가 아마 최정화라는 작가일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정화라는 작가하고는 딱 한 번 만나본 한 번 만난 박불동 씨하고 같이 여기 이 양반이 나이는 박불동보다 어린데 이제 박불동하고 동기일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산업 이제 미술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게 산업미술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어, 그 홍대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그 딱 한 번밖에 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냥 뭐 자세한 기억은 없고, 뭐 노래방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자관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첫 번째 전시회가 이 작품이에요. 이 양반은 첫 번째 전시회. 그러니까 이게 37세 때네. 37세 때니까 37세 때 16일부터 2월 7일까지 국제화랑에서 이제 그 상업화랑에서는 첫 번째 개인전으로 박경미 큐레이터가 아 이게 그 전에 발표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98년도인데 이 전에 아마 발표된 건데 97년도 작품인 것 같다 이게. 97년도 요게 경찰관을 마네킹으로 한 이 작가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아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찰관을 이렇게 경찰관 마네킹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총 쏘는 거기 그 스피드건 쏘는 거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일약 스타가 됐어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자관 그 제가 이제 오늘 아방가르드와 키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연도를 잘 보시라고 아까 98년도고 아마 이 작품 처음에 이 작품이 전시된 거는 요게 아마 처음에 전시된 거는 요게 처음으로 알려진 거는 아마 이게 97년도 작품일 거예요. 자, 97년도. 그래서 요게 이제 대히트를 쳤죠, 아주. 그래서 이제 요게 뭐 미술 잡지의 표지도 장식을 하고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죠. 뭐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데서 베니스 비엔날레도 뭐 우리나라 대표로 여러 번 참가를 하고 아주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한번 쭉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과연 이제 우리가 키치하고 이게 키치적인 작품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람 몰리라는 사람이 이제 키치하고 뭐를 이제 대변을 시켜놨냐면은 그 키치하고 아방가르드를 이렇게 대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란 말은 이제 원래 이제 러시아 그 군사 잡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최전방에 이제 전위 부대를 아방가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전선에서 최전방에 투입되는 예를 들면 수색 부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 부대
뭐 이렇게 뭐 침투 부대들 있잖아요. UDT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부대들을 아방가르드라고 그러고, 뒤에 이제 후방에 있는 부대들, 이거를 이제 후위 부대, 그거를 키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후위 부대란 이제 키치란 말은 이제 미술에서는 이제 키치를 말할 때 이제 어떤 거를 키치라고 그러냐면, 그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뒤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 항상 중간 정도 위치하는 거예요. 중간보다는 약간 앞쪽에. 그거를 이제 키치 미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제프 쿤스도 보여줄 건데, 그 대표적인 키치 작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키치를 지향하는 작가야. 이 작가도 자기 스스로를 이제 키치 작가라고 불러. 키치를 지향하는 작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키치를. 아까 같이 키치를 지향하는 작가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키치 그 작품 자체가 키치로 볼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 이제 최전방에 나가서 하면은 그거를 키치가 아니라 아방가르드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예술로 본다고. 그런데 그거를 흉내내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방가르드가 아니고 그걸 자체를 이제 키치로 본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키치하고 그 키치가 아닌 거. 그런데 일단은 이 작가는 자기 자신을 키치 작가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를 키치 작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키치 작가는 가장 뭐냐면, 키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싸구려 물건들을 가지고 가장 저급적인 감수성, 자극적이고 가장 말초신경적이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아방가르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아방가르드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키치를 완전히 그런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것들이 작업한 작품들이 없었고, 새로운 이게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토로 한 작품들이 이제까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작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아방가르드로 보는 거야. 예? 그래서 키치적인 물건을 가지고, 키치적인 물건을, 그러니까 싸구려 물건을 가지고, 싸구려 물건이란 게 뭐, 대표적인 싸구려 물건이, 그래, 플라스틱이거든. 그러니까 싸구려 물건을 가지고 대표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키치 미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는 키치라는 용어와는 좀 다른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게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전부 플라스틱. 전부 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 하여튼 싸구려 물건들이에요. 싸구려 물건들을 가지고 이러한 작품을 한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최고 스타예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 그 중에서는. 지금은 젊은 게 아니죠.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60세는 넘었겠지.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작품들을 쭉 보시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아주 싸구려 물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걸 가지고 작품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구려 물건들을. 아주 재밌는 것도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은데 이런 작품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싸구려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는 이발소에서 봤던 그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대중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 대중을 위한 미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표는 대중을 위한 미술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기치를 하는 이유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요 컨셉이 그 전 세계적인 비엔날레 컨셉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컨셉이. 전 세계적인 미술을, 왜냐하면 미술의 대중화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미술을 만드는 게 이게 그 전 세계에 있는 비엔날레라는 이 각국의 그 미술 정책이 대중미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대중미술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미술.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대중가요대와 대중가요 뭐 해가지고 전부 지금 그 미술의 모토가 그런 거라고. 자, 여기 이게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거예요. 이런 거. 플라스틱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인기가 끄냐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뭐, 정말,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악취미예요. 취미 중에서 가장 저질 취미를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왜냐면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이에요. 괜찮아요. 작품 좋아요. 이런 것들 다. 예, 이런 것들이라고 작품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아까 1997년도에 처음으로 1회 전시를 한 거예요. 자, 1997년도에 작품했고, 그 다음에 최종원, 자, 네, 이것도 그 이야기네. 그 다음에 이제 제프 쿤스를 한번 봅시다. 어때요?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은 훨씬 이전에 이런 작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전에 나가면은 짝퉁이지. 그거는 이게 짝퉁이죠. 훨씬 이전에 작품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제프 쿤스는 다시 한번 쳐볼까요? 제프 쿤스 전체 이미지에서 이 사람도 나이는 지금 55년생이네. 그런데 이제 아주 싸구려 물건들이에요. 전부 다. 아주 싸구려 물건으로 지금 공장을 만들었죠. 미술 공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에, 저는 이제 이 사람 처음에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사람 모토가 뭐냐면요. 그, 그 예술 작품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술 작품을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 인상파 시기에도 물론 인상파 작품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누가 구매를 하느냐면은 전부 다 부르주아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봐,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귀족과 기사와 농노라는 이 세 계급으로 분명하게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급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귀족만이 예술을 향유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귀족들이 한 예술가를 지원을 해요. 그걸 페이트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페이트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취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산업혁명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쫄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갑자기 뭐 장사 수완이 있다든지 뭐 뭘 하나 기계를 발명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그 이전에 귀족들이라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술과 문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을 수많은 공부들을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교양인들이었는데 아주 그 안목이 높고 그런 교양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귀족들은. 그런데 이 새로 태어난 중산층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은데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취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저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취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문화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는 과시를 하고 싶고 이제 돈은 많으니까 자기를 뭐 뽐내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뭐부터 사들이냐면은 그 루이 14세 풍의 그 의자라든지 안락 의자라든지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그런 것들의 취향을 그대로 그걸 복제품이지 그 원품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복제품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키치라고 그래.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중산층들의 이제 그 중산층들이 그러니까 그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그러니까 부르주아나 뿌띠 부르주아들이 그 사람들의 저급한 취향 그 저급한 취향을 공격하는 게 아방가르드였어. 그러니까 모든 아방가르들은 그 중산층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산층 아니라 그 부르주아를 공격하는 거였어.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부르주아적인 삶을 경멸하고 그런 것들을 경멸하는 삶이 그런 게 목표였어요. 그 아방가르드라는 게. 그런데 이 제프 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차피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부르주아가 사는 게 어차피 저거는 돈 많은 부르주아가 사지 그 지성층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취미가 당신들 취미 대단한 거다. 그거 좋은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치치올리나라는 그 부인하고 같이 이제 섹스 성교하는 장면을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팔아먹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성에 대해서 그 성경 메시지에 반대하는 거야. 성경에서 뭐 성을 뭐 추악한 걸로 그리는데 그거 아니다. 야, 네 중산층들의 삶을 완전히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중산층이 아니지. 그 중산층보다는 훨씬 상위층이지. 부르주아의 삶을 그 취향을 대변해 주는 거야. 인상파가 그 당시에 부르주아가 아닌 중산층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은 부르주아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키치 작품이야. 그래서 키치 작품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성부를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러한 것을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이 성부를 냈기 때문에 이걸 아방가르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런데 이제 제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1년도에 했던 작품들. 그 칼라 압정이에요. 압정. 칼라 압정이고 요거는 칼라로 된 여기 뭐야 요걸 크립이라고 그러나? 요요 크립. 압정과 크립을 가지고 여기는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해. 제 작품은 아주 조그마한 식이에요. 저는 아까 그 큰 작품을 아주 싫어해요. 큰 작품을. 왜냐하면 그 제국주의적인 발상이거든. 그래서 뭐 인간이 크게는 뭐 인간이 사는 집
집의 뭐 문짝 정도 크기, 이게 이제 난 알맞는 크기라. 인간이 보통 이렇게 해서 유압감을 느끼지 않는 크기들,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작은 크기인데, 이게 일상에서 돌아다니는 이 압정이, 칼라 압정이 이렇게 색깔이 더 투명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아이예요, 아이. 아이 얼굴은 이렇게 동선으로 처리를 했고, 아이가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언제 작품이냐면 1991년도 작품일 거예요, 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렸을 때 우리 그 공작 시간에 수수깡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실제 수수깡에다가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걸로 공작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요거는 그 스티로폼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걸로,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든 여기 수수깡이야, 이게. 그거 얼마나 싸구려 물건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싸구려 물건이. 그리고 요거는 아까 크립이고 앞전이고, 요거는 그 못 쓰게 된 이렇게 믹서기의 부품이에요. 그 안에다가 여기 다 쓰고 남은 여기 그 크레파스 토막들. 제가 미술학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굴러다녀요. 크레파스 토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크레파스 토막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색깔을 내가 칠한 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도 색깔을 칠한 거 아닌데 원래 색깔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이건 공작새잖아요, 지금요. 연도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최정화가 그러한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훨씬 전에 저는 이런 기치요 물건들을 사용해갖고 작품을 했었어. 이런.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발견이지. 물론 나도 그런 작품을 했어요. 그런 작품을 조금 하긴 했어. 왜냐면 일부러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일부러 못 그리고 일부러 천박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 작품도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일부러 천박하게 그리는 거야. 일부러 천박하게. 일부러 포즈도 천박하게 하고 천박하게 그린 거예요. 왜? 나도 일반 대중에게 관심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일반 대중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술이 과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민중미술이라 그러면은 우리 민중미술이라고 그러면은 과연 민중미술이 민중을 위한 미술이냐?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민중미술 작가가 전시회를 했어. 근데 가족들이 일반 가족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와서 전시장에 가면 나는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가족들이 일반 사람들 막 와가지고 전시장에서 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지.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부르주아가 돈 많은 사람이하고 작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구경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훌륭하게 써줄 수 있는 평론가가 와서 그걸 작품을 본다든지 또는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자기 작품을 와서 봐주기를 원해.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작품한 거야, 그거?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아까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결국 미술 작품을 해가지고 내가 미술사에 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작품을 하는 것과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작품을 하는 작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프 꾼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그게 목표가 돈 많은 무시간 교양이 별로 없는 돈 많은 부르주아를 위해서 작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모든 작가들은 돈 많은 부르주아를 위해서 작업을 해.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러니까
작가들이 두 가지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역사에 남기 위해서, 역사에 아주 좋은 작가로서, 좋은 작품으로서 남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가 있고, 하나는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어?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동시대의 권력과 동시대의 명예와, 그 다음에 그거를 추구를 하는 작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대부분의 작가가 그 후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팔기 위한 작품이 아니야. 팔기 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까 피카소가 그 자전거 안장에서 자전거 안장과 핸들에서 자전거에서 황소 머리를 봤듯이 나는 이 칼라풀한 이러한 것들을 그 싸구려 물건들에서 아름다운 색깔을 본 거야 나는. 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건 뭐예요? 요건 이제 투명한 아크릴 관을 내가 이제 아크릴 관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 그 음식 중에 마카로니 있잖아요. 마카로니야 이거. 마카로니를 염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카로니를 나는 이 작품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이러한 작품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30m 크기로 딱 해가지고 건물 앞에다 세워놨다 해봐. 이거 91년도 작품이라고. 30년 전의 작품이라고. 30년 전에. 이게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거기 뭐야 신선하게 보이냐고. 현대적으로 보이냐고. 그런 허접한 것들하고 비교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프 쿤스라든지 최정화라든지 그런 키치 작가들이 세 발의 피야 나하고는. 만약에 이거를 말이야, 이런 작업을, 이거 황소 머리잖아요. 이거 황소야, 황소. 이것도 아크릴 여기다가 크레파스 나무 토막 하도 굴러다니니까 크레파스 나무 토막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대형으로 아까 30m 정도 크기로 해갖고 대형 건물 앞에다 이거를 해놓으면은 이거 얼마나 현대적이에요. 얼마나. 그 공감하지 않을 사람도 많이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말 싸구려 물건이잖아요. 스티로폴 공이에요. 스티로폴 공을 염색을 한 거야 내가. 이것도 조형물 탑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형물 탑을 만들었다 해봐. 그 허접한 것들하고 자꾸 비교돼 가지고 오늘 그만합시다.